다음 다섯 번째 주제는 중앙성가대학교 김홍철 교수님을 모시고 성철 스님의 수자형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분석이란 주제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일부 축사 부분에서 김성철 교수님께서 그 성철 스님의 그 법문과 삶의 역설, 파라독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로 발표해 주실 김홍철 교수님의 논문도 일종의 그런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동구불초를 지향하시고 가야산 호랑이로 수자들을 제접하면서 단 한 번도 세속으로 또는 도시로 진출한 바가 없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의 발표인 것 같은데요. 박수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성철 큰 스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연구에 대해서 크게 혼을 내시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그 빛이 되어서 이제 우주로 떠나셨죠. 그래서 살아 계셨을 때는 이 땅에 계셨지만 이제 열반하시면서 그 우주를 비추는 그런 한 줄기 빛이 되셔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데 그런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이 연구는 2년 전에 이미 원택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추진이 되었고, 그래서 본래 올해 좀 책으로 낼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세미나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좀 보완해서 그 내년에 이제 좀 그 생각을 스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생각 중입니다. 저는 그 성철 큰 스님의 그 생애에서 크게 두 가지 연도를 중시하는데 그게 1981년과 1993년입니다. 1981년은 스님께서 종정으로 제6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신 해고 1993년은 열반에 드신 해죠. 11월에. 그래서 그 이제 이 연구가 이제 크게는 세 시기로 나눠지는데 종정예하로 이제 추대되시기 전에 해인사 백년함에서 수행하시던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종정으로 13년여를 이제 계셨던 그 시기가 또 있고 그리고 열반 이후에 그런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1993년 이전까지는 수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한 시기라고 보고요. 93년 이후부터는 이제 열반 이후에 그 빛으로 남아 계신 스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스님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분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앞에서 이제 교학적으로 또 불교적으로 또 수행적 측면에서 그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시는 지도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언급할 영역은 아니라고 봤어요. 물론 저도 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연구는 각 분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3년 이후부터는 사실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고 또 평가받고 있고 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이고 또 그것이 단순히 성철 큰 스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발전에 중요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렇게 또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행 분야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 상자, 은상자, 법상자 스님들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그런 그 수행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현됐느냐 또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종정예하 스님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종정예하 스님들께서 성철 큰 스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언론에 어떻게 기사화되고 또 표현되고 있느냐, 이것은 영향력이라는 거죠. 지도력이 이제 영향력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 불교 관련 기자들이 불교 관련 기사를 쓰면서 성철 큰 스님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93년 이후부터 제가 이제 그 주요 언론 기사 그랬는데, 주요 언론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라고 하는 세 개 신문과 그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뭐 월간지, 주간지 뭐 이런 데에서 기사화된 것들을 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들은 종교 관련 기자들이 쓰는데, 그 종교 관련 기자들이 그 신문사에서는 오래 활동하신 그 대기자님들이시고, 그분들이 칼럼에서 권위 있게 또 근거 있게 그 큰 스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언론 기관을 통해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신문에 칼럼을 쓰는 분들이 그 칼럼 속에서 스님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스님께 가르침을 듣고 또 거기서 감명을 받고 그 감명 받은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가 본인이 어떤 글을 쓰게 될 때 그 글의 소재로 또는 뭐 도입부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사들도 전부 이제 끌어모아서 분석을 했고 이제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이 언론계에 영향을 미쳤고, 그 언론계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끊임없이 스님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하면 스님을 팔아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인용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를 넘어서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기자가 아닌 분들, 기자인 분들은 어떻게 쓰고 있고 기자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술 분야에서도 이제 그것은 아직 원고가 완성이 되지 않고 열심히 제가 글을 읽고 있는데, 성철 스님과 관련된 논문들이 어떤 게 나왔고 그 속에서 무엇을 분석하고 있고 또 그 가르침을 이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양이 방대하고 이미 쓰여진 원고가 많은데, 이제 그 시간 그 지면상 이번에는 주요 언론 기사에 나온 것 중에 이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여론조사. 각종 신문에 종교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스님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사실 뭐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나갔고, 또 하나는 스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그 주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당대에 활동하고 있는 성직자, 예컨대 뭐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또는 뭐 다른 종교, 이웃 종교의 주요 성직자 분들하고 이미 열반하신 스님을 비교한다는 건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열반하신 스님이
이 주요 설문조사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계속 남아 있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런 수자로서의 지도력이 계속 가고 있다. 예. 그 현재 계시는 것처럼 수자형 지도력이 대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그 스님의 그 지도력은 수자형 지도력이다. 이렇게 개념을 수자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뭐 여러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스님께서는 장자부라 동구불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으로 이제 설명될 정도로 백년암을 중심으로 이 산문을 떠나신 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전혀 없으셨고 또 뭐 그럴 의도도 없으셨던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철큰 스님께 환호했고 의지했고 또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1981년부터 93년까지 언론에 스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기사화된 것은 종정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단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큰 스님께 해법을 찾았고 또 그 큰 스님께 답을 물었고 그것을 기사화했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종정예하로서의 그 종단의 역할 속에서의 지도력이 81년서부터 93년까지는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진 것은 바로 그 81년 이전에 이미 수자로서의 인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종정으로 2번씩이나 추대된 것은 이미 종단에서 그 지도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수자로서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또 종정예하로 추대받지도 못하셨을 것이고 그것에 언론에 노출이 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노출이 되고 기사화되고 칼럼에 소재가 되고 하는 것들은 스님의 수자로서의 그런 이 지도력, 수행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자료로 대체하고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164페이지에 가면 여론조사에 나타난 성철 스님의 영향력입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는 아주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은 좀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불교계에서 한 여론조사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님들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그 신문사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종교적 측면에서 객관적이라는 얘기지 응답을 하는 패널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시사저널에서 약 10년 동안 그 종교인의 선호도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여론조사에서 9번이 종교인이 포함이 돼 있었고 그 중에 8번이 이제 성철 스님께서 노미네이트 됐다. 이름이 올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거기서 굉장히 그 강한 영향력이 있음이 이제 드러난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중 속에서 잊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치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사저널에서 선정한 패널들의 종교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널의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그 수치가 이게 뭐 보통 표준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통계적 유의미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조사에서 큰 스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언급이 된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표출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저는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사들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이제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MBC TV에서 20세기의 한국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어요. 그 중에서 그 제3부에 영웅과 우상 이렇게 방영한 부분에 그 제3부 영웅과 우상 부분에서 무소유라는 화두를 던져준 성철 스님으로 큰 스님께서 이제 소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의 근데 그게 다른 종교인은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성철 스님만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그렇게 표현이 됐고, 그리고 그 성철 스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20세기 종교의 패러다임을 바꾼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종교가 성철 스님이 나오기 이전의 종교와 이후의 종교가 확연히 달라졌다. 종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한국 불교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고, 더불어서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를 바라볼 때 기준이 성철 스님의 기준이 됐고, 그 수행자로서의 모습이 이 기준이 됐고, 또 그 수행자로서의 가르침이 그 평가하는 중요한 그 항목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불교에게만 들이댄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이제는 이렇게 어떤 종교 시설을 크게 이루거나 선교, 포교, 성과를 이룬 사람들 중심으로 보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질적으로 보게 되고, 또 그걸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2009년도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신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웃 종교의 성직자의 선종이 성철 스님과 무슨 인연이 있겠느냐 이래 볼 수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으로 성철 큰 스님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조명.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언론 기사도 있어요. 그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하는 그 장례 의식은 생중계를 했는데, 성철 큰 스님은 왜 생중계를 하지 않았느냐? 그게 그 앞에서 93년에는 그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2009년에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종교차별 아니냐? 근데 이제 어떤 기자분이 이제 그걸 해명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불교의 다비식은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생중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웃 종교의 그런 선정식이나 이런 것은 짧기 때문에 생중계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철 스님의 다비식은 녹화 중계해서 다음 날 같은 분량으로 틀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할 정도의 기사가 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때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종교 간의 형평성을 따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웃 종교의 성직자를 언급할 때는 성철 스님을 같이 언급하는 그런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언론에 등장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168쪽에서부터는 이제 그 시사저널의 이런 조사 결과들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널을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패널들의 종교가 이 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불자가 많았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종교 분포로서 불자들이 참여했다면 이 결과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정치 분야나 언론 분야나 문화 분야 중에서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불자보다는 이웃 종교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그 국회의원이나 뭐 주요 각부 강요들 또 주요 의사결정의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분석해 보면 불교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 종교 간의 형평을 크게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남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불교계가 얼마나 포교 활동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느냐 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요. 169쪽에 보면은 그 기사 인용이 있는데 한경직 목사, 그다음에 성철 스님, 김수환 추기경 이렇게 세 분들이 이 한국 불교의 한국 종교에 큰 발자국을 남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그 심지어는 우리 사회와 종교에 두통거리를 안겨주던 시절 이렇게 표현해요. 두통거리가 많았던 시절에 이런 그 어른들이 계셨는데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으로 성철 스님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뭐 기자가 쓴 칼럼이기 때문에 뭐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종교 관련 대기자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스님의 이제 수행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알려졌던 그 누더기 가사, 누더기 옷과 또 그 가사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그 유품들이 사회적으로 재평가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 기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기사 속에서 스님을 평가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172페이지로 가면 열반 이후에 스님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도 정치 분야에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대사회적인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신문 기사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요즘은 각 신문이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과거의 모든 신문 기사를 전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가능해요. 190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다만 이제 오래된 것은 기사 한 건당 1,000원씩 줘야 되고, 좀 가까운 것은 500원씩 돈을 과금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과금을 해가면서 이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것은 과금 없이 그냥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화 분야 이제 그래서 다른 영역도 있는데 그거 너무 복잡해서 빼고 그냥 문화 분야만 추려서 이 논문에 약간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스님과 관련해서 문화 분야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또 어떤 것이 그 소재가 되었느냐를 보면 사리탑 관련 기사가 굉장히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사리탑을 건립할 때까지는 그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리탑에 얽혀져 있는 문화적인 그런 그 특성들을 분석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리탑이 이제 새로 이제 성철 스님을 포함해서 한국 불교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174페이지에 가면 만장, 사진, 그림 전시회 스님 다비식 때 사용했던 그 만장이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보존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민속 자료로 지정이 됨으로써 후학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든다. 이게 표준이 된 겁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자료로서 민속 자료로서 박물관에 보관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불자들은 별로 잘 모르죠. 예. 그리고 스님께서 수하셨던 저기 옷 누더기 그 장삼도 보존 처리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의 의복은 이렇다. 그게 이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누군가 연구를 한다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스님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 사진 전시회도 있었고 그림 전시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진과 그림 전시회는 도록으로 또 남아 있고 그것이 도서관에 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뒤에 후학들이 그런 사진과 그 도록을 통해서 스님을 또 뵐 수 간접적으로 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념 메달과 기념 우표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많지 않은 일인데 이제 스님의 기념 메달과 기념 우표는 이제 불교계 그 조폐공사하고 그 현대불교신문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기념이 되었다는 거죠. 영상 분야, 영화 영상 분야에도 이제 그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성철큰 스님과 관련된 이제 영화가 이제 처음에 제작되려고 했다가 또 갈등 때문에 이제 제작이 중단된 사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30주년이 지나시고 있기 때문에 큰 스님을 조명하는 좋은 영화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주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 자료들은 또 그 각 방송국 아카이브에 다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그 KBS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했는데 아마 곧 다 열릴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영상 자료를 통해서 그 스님을 이제 공부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후학들은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영상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돼 있는지는 거기 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유품, 음악, 음식, 칼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유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존 처리가 돼서 저기 민속 자료나 이제 근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음악 분야는 사실 이제 우리 원택 스님께서 지원을 하셔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스스로 만든 음악도 있습니다. 음식은 이제 음식을 하시는 분 중에 대표적으로 선재 스님이 계시는데 선재 스님께서 성철스님의 밥상 이래 가지고 그런 음식을 조명해서 이제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자료를 이제 참고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30주년이 지나서 큰 스님께서 남기신 그 빛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30년 이상 또 계속 그 빛이 가려고 그러면은 그 빛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그 빛을 이용해서 칼럼을 쓰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고 또 그것을 공부해서 신행 활동을 하는 불자들도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원효 스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고 원효 스님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듯이 성철 큰 스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철 큰 스님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은 2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편은 성철 큰 스님의 직제자인 원소 스님께서 쓰신 논문이고 또 이제 한 편은 제가자가 있습니다. 석사 논문도 몇 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이 학술적인 영향력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성철 스님을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공덕으로 학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저절로 관련된 논문은 이제 많아지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철 스님의 문도회 또 후학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좋은 훌륭한 학자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스님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속되는 이제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